골든크로스 때 매수해서 데드크로스 때 매도하면은 수익이 날 것 같죠? 요렇게 엄청 편하죠? 쭉 테스팅 되는 거예요. 그래서 121선을 많이 이야기하는구나. 왜? 이렇게 백테스팅 해보면은 바로바로 결과가 나오고 유튜버들의 말을 내가 직접 검증해 볼 수 있는 거죠. 안녕하세요, 개만합니다. 주식이랑 코인 투자할 때 보조 지표인 이동평균선을 많이 활용을 하는데요. 내가 투자할 종목, 예를 들어 코인이면 비트코인, 혹은 주식이면 엔비디아, 애플, 혹은 뭐 삼성전자, 이 종목과 궁합이 맞는 이동평균선들이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주식이랑 코인 투자할 때 어떤 이동평균선을 보면 되는지 오늘 딱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 신재생 에너지 ETF 비트코인에 맞는 이동평균선 찾기. 모든 건 가격에 반영되어 있다. 사실 가치 투자자, 장기 투자자는 차트를 그렇게 중요하게 보지 않아요. 물론 내재 가치보다 많이 올랐을 경우에는 분할 매도를 통해서 수익을 실현시키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가치 투자자는 재무제표나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을 보고 안전 마진을 확보한 상태에서, 즉 내가 파악한 내재 가치가 이 정도인데 현재 가격이 이거보다 낮아. 그럼 이만큼이 안전 마진이잖아요. 이거를 보고 들어가서 진득하니 장기 투자하는, 그게 가치 투자죠. 그런데 이런 투자자조차 이 정도는 참고하는 보조지표가 하나 있어요. 바로 이동평균선. 이동평균선은 어떤 종목의 방향성, 추세를 보여주기 때문에 많이 참고하죠. 장기 이동평균선, 120일 이동평균선, 200일 이동평균선, 단기로는 5일 이동평균선, 이런 것들 많이 보죠. 또 주식에서는 20일 이동평균선, 사실 20일이 20거래일, 약 한 달이잖아요. 한 달의 추세. 그래서 20일 이동평균선을 생명선이라고도 얘기하면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어요. 자, 이동평균선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은 검색을 해보세요. 그냥 쉽게 얘기하면 5일 이동평균선은 최근 5일 종가의 평균, 20일 이동평균선은 최근 20일 종가의 평균이에요. 자, 아무튼 저는 주식, 코인 모두 타익선 자동매매로 투자를 해오고 있어요. 그동안 제 컨텐츠를 보신 분들은 당연히 아시겠죠? 이 영상을 체크를 해보시고요. 제 자동매매 투자 성과를 매월 공개를 하고 있으니까, 어떤 전략으로 어떻게 수익을 내고 있는지 매월 공개를 하고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여기 링크 제 블로그 오셔가지고 체크를 해보세요. 그런데 제가 종종 이런 전략을 만들 때 특정 종목과 궁합이 잘 맞는 이동평균선을 찾는 작업을 해요. 물론 이는 과치적한 여지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기간을 백테스팅 해보는 과정은 필요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주식이나 코인 투자 전략을 만들 때 어떻게 그 종목과 궁합이 잘 맞는 이동평균선을 비교적 빠르게 쉽게 찾을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일단 이동평균선 하면은 이런 전략이 있어요. 골든크로스, 데드크로스. 자, 골든크로스, 데드크로스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할게요. 이동평균선 아까 설명했죠? 그래서 단기 이동평균선 5일선으로 정의를 하고, 장기 이동평균선 21선으로 정의를 해요. 물론 이거는 예제예요. 굳이 5일선일 필요가 없고 4일선, 6일선일 수도 있죠. 장기 이동평균선은 21선이 아니라 61선이 될 수도 있고 121선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아무튼 일단 이렇게 정의를 해놓고, 골든크로스가 뭐냐 이거예요. 지금 초록색이 5일 이동평균선이고 이 빨간색이 20일 이동평균선이에요. 그러면 이 단기 이동평균선이, 그쵸, 5일선이 20선을 돌파했다. 돌파하는 순간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를 골든크로스라고 해요. 골든크로스. 그래서 앞으로 주식 가겠는데? 이 종목 오르겠는데? 그리고 매수에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쭉 홀딩하다가 데드크로스가 발생하면은 매도하는 거예요. 데드크로스는 뭐냐? 반대죠. 초록색이 5일이고 아까 빨간색이 21선이었는데 지금 초록색 5일 이동평균선이 빨간색 20일 이동평균선을 하향 돌파했죠. 그쵸? 이때 매도하는 거예요. 이때 매도한다. 골든크로스 때 매수해서 데드크로스 때 매도하면은 수익이 날 것 같죠? 이거를 확실히 알기 위해서는 과거의 데이터, 그쵸? 주식이나 코인이나 과거 몇 년치 혹은 몇십 년치의 차트 데이터가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내가 예를 들어 5일선, 21선, 골든크로스, 데드크로스 전략으로 이 종목에 투자하겠다. 괜찮을까? 이거는 백테스팅 해보면 되죠. 바로 결과가 나와요. 어떤지. 그리고 실제로 제 블로그 오시면 여기 16번, 17번 코드가 있어요. 골든크로스, 데드크로스를 쉽게 테스팅해 볼 수 있는 백테스팅 코드예요. 근데 이 코드의 단점은, 예를 들어 내가 5일선, 21선을 정의했으면 5일선, 21선을 코드로 박아놓고 테스팅하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 5일선, 21선이 아니라 6일선, 21일선, 7일선, 23일선 이렇게 여러 가지 조합이 있잖아요. 그 중에 최적화된 조합이 있지 않을까? 이거 어떻게 빠르게 찾지? 이렇게 노가다해야 될까요? 3일선, 21선 체크하고, 3일선, 21선 체크하고, 3일선, 120선 체크하고.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엔비디아 핫하죠? 엔비디아 종목에 골든크로스, 데드크로스 전략으로 매매하고 싶어요. 그러면 골든크로스, 데드크로스의 구성 요소인 단기 이동평균선, 장기 이동평균선을 정의를 해야겠죠. 그래서 난 단기 이동평균선은 3일선에서 51선 사이로 정하고 싶고 장기 이동평균선은 21선에서 120선 사이로 정하고 싶어. 물론 단기보다 장기 이동평균선이 더 길어야겠죠, 기간이. 이거를 백테스팅 하려면은 하나하나 체크하는 방법이에요. 3일선 21선 백테스팅 결과 보고 오케이. 그 다음에 3일선 21선 백테스팅 돌려보고 오케이. 쭉 해가지고 3일선 120선 체크한 다음에 그 다음에 4일선. 엄청난 노가다죠? 물론 이렇게 하진 않죠. 보통 감으로 11선, 61선 테스팅 해보고 괜찮네? 그럼 앞뒤로 체크해보고 그 근처에서 조정을 하는 방법이 가장 접근하기 쉽죠. 그런데 이런 반복 작업은 파이썬에서 아주 쉽게 돌릴 수가 있어요. 포문이라는 반복문이 있거든요. 물론 코딩을 아직 공부하지 않으신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그래서 실제로 그 예시 코드가 여기 있어요. 23번 전략. 제가 업비트 자동매매 전략 만들 때 포문 돌려가지고 최적의 이동평균선, 최적의 조건을 찾아내는 코드를 만들어서 여기 공개를 해본 바가 있죠. 그래서 제 블로그 오셔가지고 자 이거예요. 현재 50여 개 넘는 코드가 여기 있거든요. 이 코드가 있으면 공부하셔가지고 골든크로스, 데드크로스 전략의 단기, 장기 이동평균선을 구하는 로직도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초보자분들은 어려우니까 제가 예시 코드를 이번에 추가했습니다. 자, 53번 코드고요. 아래 같은 조건으로 골든크로스, 데드크로스에 해당하는 단기 이동평균선, 장기 이동평균선을 구하는 거예요. 자, 그 전에 이렇게 찾는 이동평균선이 의미가 있냐, 과체적화 아니냐, 이런 판단은 여러분의 자유에 맡기겠습니다. 저는 도구 제공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제가 이 코드가 어떻게 구현이 되어 있냐면은 이 모든 이동평균선을 체크한 다음에 가장 수익률이 높은 거 탑 10, 가장 MDD가 낮은 거 탑 10, 그리고 수익률, MDD 둘 다 랭킹을 매긴 다음에 그 랭킹을 합해요. 그러면 수익률과 MDD가 반영된 순위가 나오겠죠? 그 종합순위, 이 세 가지 타입으로 순위를 프린팅 하도록 코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백테스팅을 해보면 자, 요렇게 엄청 편하죠? 쭉 테스팅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테스팅이 된다. 그래서 제가 엔비디아를 먼저 해봤어요. 엔비디아를 테스팅 기간 2014년 12월부터 현재까지. 그래서 이게 이동평균선이에요. 수익률이 가장 높은 이동평균선은 48일선과 120선이다. 퉁치면 51선, 121선이 되겠죠. 실제로 51선, 120선 기준으로 이렇게 수익률이 비슷한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수익률에 집중한다면은 엔비디아의 골든크로스, 데드크로스 전략으로 투자할 때 어떤 이동평균선을 사용해야 될까요? 51선과 121선을 사용하면 되는 거죠. 근데 MDD가 높죠. MDD가 48%라는 이야기는 거의 반토막 수준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투자 비중을 조절해볼 필요는 있겠죠. MDD가 가장 낮은 거는 7일선, 48일선이었지만 수익률이 48일선, 120선에 비해서는 좀 낮죠. 이 두 개 합해볼까요? 그러면은 이 정도다. 49일선, 91선 하면은 수익률은 2400% 정도 얻을 수 있고 MDD는 43% 정도.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다음은 한국 주식. 제가 투자하는 ETF 중에 코덱스 K 신재생 에너지 액티브라는 ETF가 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모아가는 ETF인데 이것도 테스팅해보면 이런 결과가 나오는데 놀랍게도 수익률 랭킹이나 MDD 랭킹이나 종합 랭킹이나 7일선, 21일선이 1등이에요. 그래서 이 ETF에 내가 투자하고 싶어. 근데 안정적으로 투자하고 싶어. 보시면 MDD가 10% 수준으로 매우 안정적이죠? 그러면 골든크로스, 데드크로스 전략으로 투자할 때 어떤 이동평균선을 봐야 될까요? 5일선, 21선? 11선, 61선? 아니죠. 7일선, 21일선으로 매매하는 게 유리하겠죠. 이거 과체적화 아니야?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거에 대한 판단은 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는 게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자, 비트코인의 예시를 보면 되는데요. 비트코인도 똑같이 해봤어요. 비트코인 결과 보시면 수익률 가장 높은 거는 3일선, 37일선이에요. 근데 MDD가 높죠. 그렇죠? MDD가 높아요. 거의 46%. 그런데 MDD가 가장 낮은 거 3일선, 119일선. 이거 수익률이랑 MDD 고려한 거 3일선, 119일선. 자, 여기서 떠오르는 게 있죠. 사실 119일선은 121선이랑 유사하겠죠. 3일선은 그냥 캔들 하나라고 봐도, 물론 캔들 3개의 평균이긴 하지만 캔들 하나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의 초단기죠. 자, 그러면 자 이거예요. 많은 코인 유튜버들이 뭐라고 하죠? 예를 들어 강한국 저자의 할투 채널 영상들을 보시면 비트코인 121선을 강조하죠.
121선 아래로 떨어지면 모두 팔고 도망가고 121선 위에 있으면 홀딩하면서 수익을 즐기겠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하죠. 그 근거가 여기 나오는 거죠. 자, 나오잖아요. 아, 그래서 121선을 많이 이야기하는구나. 왜? 이렇게 백테스팅 해보면 바로바로 결과가 나오고 유튜버들의 말을 내가 직접 검증해 볼 수 있는 거죠. 그거 사실이야? 진짜야? 네. 3일선 119 있더니 괜찮다고 나오네. 그렇구나. 강학자자가 하는 말이 헛된 말이 아니었구나. 진짜구나. 라는 걸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121선 상향 돌파하면 매수, 하향 돌파하면 매도. 이 이야기가 비트코인에서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백테스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활용하면 되는지는 제 블로그 오셔가지고 체크를 해보세요. 심플해요. 내가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 리플을 체크하고 싶다. 이렇게 증가시키면 되죠. 엔비디아, 테슬라, 애플 추가하면 되고, 구글 추가하면 되고. 자, 너무 쉽죠? 한 번에 백테스트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기간도 다양하게 해볼 수 있는 거죠. 자, 이런 게 가능한 거죠. 현재 24년이잖아요. 그러면 23년 캔들 데이터 가지고 와서 23년에 최적화된 이동평균선을 찾는 거예요. 그 이동평균선을 찾았잖아요. 그럼 그 이동평균선을 가지고 24년 데이터를 테스팅 해보는 거죠. 결과가 괜찮아? 그러면 1년에 한 번씩 작년의 이동평균선을 찾은 다음에 올해 적용하면은 성과가 어떨까요? 괜찮지 않을까요? 비트코인 121선을 보듯이 좀 더 안정적인 투자가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 코드를 응용하면 골든크로스, 데드크로스 뿐만 아니라 이 조건문을 바꾸면 여러 가지 테스팅이 가능하죠. 제가 바이낸스에서 비트코인이랑 비트코인 도미넌스 자산 배분 투자 전략이 있어요. 그것도 개선을 할 수가 있죠. 어울리는 이동평균선 두 개를 찾는 건데 이것도 아까 코드를 응용하면은 손쉽게 찾아서 이렇게 안정적인 그래프를 그려주는, 자, MDD 보세요. MDD가 7%가 안 되는 안정적인 투자 전략, 이런 전략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파이썬 자동매매의 강점을 보신 거예요. 이렇게 손쉽게 이동평균선을 찾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다른 유튜버들의 전략도 검증을 내가 직접 해볼 수 있죠. 그리고 또 나만의 전략을 만들어서 백테스팅 해보고 과거에 이랬네? 그럼 미래도 이러지 않을까? 물론 미래를 보장해주진 않지만 아예 무지성으로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죠. 투자 근거가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내동매매 하지 않으려면 자동매매 하는 건 필수다. 시중에 자동매매 서비스를 이용하라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파이썬을 공부해서, 왜? 어떻게 믿어? 직접 여러분들이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만들었으니까 여러분들의 전략은 여러분들이 믿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투자하는 거예요. 자동매매로. 어떻게 하냐고요? 제 블로그 오셔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공지사항의 글들을 보시면 됩니다. 영상 끝나시면 제 블로그로 오세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랑 구독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뵐게요. 감사합니다.